사림청과고등학교 교장 이주희입니다. 오늘 본교에서 미래목 청소년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을 거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상 및 축하를 해주시기 위해 저희 학교를 방문해 주신 경상북도 산림레저관광과 강욱준 과장님, 남부지방산림청 임하수 청장님, 봉화군 박시홍 보건수님과 산림소득자원과 김주연 과장님, 한국산림문학회 김성길 이사장님, 이서영 부이사장님과 또 이사님들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과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현지의 기반을 갖추었고 또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본교에 근무하면서 학교의 재정 지원뿐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교육, 취업 등 전반에 걸쳐 오늘 참석하신 기관들이 도움을 주시며 큰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교장으로서 학교를 대표하여 오늘 참석하신 내빈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랑과 지원에 힘입어 우리 학생들이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수상한 학생을 축하합니다. 전시된 여러분들의 작품을 보고 감탄하고 또 감동했습니다. 이번 미래목 청소년 글짓기 공모전을 통해 산림 관련하여 독서 및 조사도 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본인의 언어로 성체하고 훌륭하게 글로 표현해내었고 여러분의 작품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모전에 참여하고 함께한 모든 학생들, 인생과 자연에 대한 안목과 태도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목으로서 독서 및 문예활동을 통해 인문학적 사고력을 갖춘 산림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서 산림의 명문 산림과학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꿈과 인문학적인 소양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3회 미래 청소년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의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주희 교장 선생님 그리고 박경환 교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한결 김은총 담당 교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작품이 응모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여러 교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예의 대상을 받는 몇 분의 학생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또 시상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남부지방 이마수 청장님은 우리 산림청 아주 국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산림문학회를 또 도와주시고 또 북부지방 청장도 하셨고 이번에 남부청장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도 지사님 표창을 전수해 주시기 위해서 도의 황목중 과장님이 작년에 이어 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봉화 군수상을 전수해 주셔서 참석하신 박시홍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산림문학회에서 이 시상을 많은 작품을 갖고 엄격하게 심사를 하시고 또 장학금을 모아주시고 하는 이 중심에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강평을 해주실 심사평을 해주실 이세연 부이사장님이 진두지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효식 이사님
남해인 이사님, 이영호 이사님도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이전 감사를 드립니다. 본 공모전은 앞으로 살림 분야에 나아가고자 하는 유망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는 어떤 이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 살림 분야에 소중한 일꾼이 될 청소년들에게 이 공모전이 자긍심을 높이고 청문의 꿈을 이루는데 인문학적 바탕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훌륭한 미래목입니다. 지금은 한 그루의 작은 나무이지만 미래 큰 나무로 자라날 것을 제 꿈꾸고 그 꿈은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저를 위한 산림문학회에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 거리에서 오신 문학회 이사님들 외 여러 내빈님들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시상식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교감 선생님이야 여러 담당 교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담당 교사님은 전국 이 대상이 되는 3개 교사님들 중에 가장 훌륭하신 교사님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칭찬의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셔서 그 꿈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제3회 미래목 청소년 글짓기 공모전을 주관해 주신 한국사립문학회 김성길 이사장님, 또 한국사립과학고등학교 이준희 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황욱준 경상북도 내주관광과장님, 또 박시용 농화군 군수님께도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목소리 공연을 해주시고 또 맑은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신 한국사립고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교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글짓기 공모전은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살림에 대한 깊은 애정과 통찰력이 담겼기에 뜻깊습니다. 특히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우리 살림을 이끌어갈 미래복으로서 자연과 대화하고 깊이 사색한 후기에 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도자기를 빚듯 생각의 언어를 다듬고 밥을 짓듯 정성스럽게 글을 지어내고 우려낸 작품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오재현님의 백합나무 대기라는 글에서는 나무의 겉모습과 함께 나무의 속내인 결과 질 그리고 옹이까지 우리가 안을 들여다보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오재현님의 그린 흔적이라는 글을 읽는 동안에 저는 제가 젊은 날 읽었던 백석의 시 남신이주 유동 박씨 공방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시간의 나이테 속에 새겨진 슬픔과 또 어리석음 또 한탄과 함께 그럼에도 견디고 버텨온 굳고 정한 갈배나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송수민님의 누명이라는 글을 제가 읽으면서는요, 올해 경북 산불의 제1선에서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산불을 끄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끈게 변한 숲을 바라볼 때 숙명처럼 또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그 안타까움과 제 서러움에 대해 공감해 주는 글이라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숲의 미래이신 한국산림과학고 학생 여러분, 산림은 단순한 나무와 숲을 넘어서 우리 삶의 터전이며 지구 환경을 지키는 근간입니다.
우리에게는 변화하는 기후 환경과 재난에 맞서 통찰력과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글짓기 공모전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여주신 그 자연에 대한 애정과 감수성, 또 사색과 통찰력, 그리고 창의성과 상상력을 통해 여러분들의 살림 문학의 씨앗이 되고 또 우리 살림을 지키는 싹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 이 싹이 자라서 나뭇잎이 되면 이 나뭇잎은 우리의 손바닥보다 나뭇잎은 작지만 이 나뭇잎이 모여 만들어내는 그 푸르름은 지구 밖에서도 지구를 초록별로 만든다는 것을 잊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을 축하하며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저하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저희 꿈은 원래 그 공군사관학교 가서 파일럿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공군사관학교 시험을 쳐서 최종 시험에서 눈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나, 그 다음에 재수를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나는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었지만, 진로의 기획을 했으면은 제가 재수를 했을 건데, 그때 당시에 제가 굳이 학교를 더 해서 보통에 또 학교를 마치면 또 취업이라는 거고, 우리가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좋은 직장을 구하고 좋은 직장을 통해서 내가 가정을 꾸미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인간의 가치와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재수하는 돈으로 내가 니한테 그 돈을 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럼 그때 당시 공무원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시험을 쳤습니다. 쳐서 이렇게 합격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높은지 낮은지는 모르겠지만 키는 165밖에 안 되지만 제가 99부터 시작해서 9, 8, 7, 6, 5, 4 지금 현재 포지션은 4급인데 그래도 여기 와서 한 말씀 할 정도의 이제 그 직책을 갖고 있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고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빨리 그 결정을 하고 빨리 뛰어들고 그 과정이 가감하게 아니라고 싶으면은 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해서 여러분들이 또 익히 듣는 선배 공무원이나 선배님들이나 들었을 때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제가 약간 학벌에서 기가 죽는다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저는 경북대학교 석사를 졸업을 했고 박사과정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냥 그 정도로 멈췄습니다. 그러면 제 또한 지금 현재 포지션에서 학벌 갖고도 밀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지금 선택을 해서 산림과학고등학교에 와서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 갈 수 있는 길은 어느 정도의 세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쪽에 왔기 때문에 공부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이렇게 더 나은 공부를 하고 싶은 부분은 얼마든지 내가 진로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보장될 수 있는 길이 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오늘 작년에도 여기 와서 제가 출사를 안 했지만 작년에 출사를 미리 정해졌으면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3학년 해서 졸업하신 분들한테 말을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 1학년 43분, 2학년 44분, 3학년 41분께서는 제가 보면 어쩌면 여러분들하고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포지션이고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서 공무원 생활을 먼저 일찍 들어서 여러 가지 저도 일찍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 의설이 있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제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케이스도 있고 여러분들도 이쪽에 산림 쪽에 있으면은 충분히 이제 저희들처럼 산림 쪽으로 공무원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산림 쪽에는 보면은 공무기관이 굉장히 섹터가 넓습니다. 그런 쪽에 가서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다 하고 싶다면은 얼마든지 우리 사회는 제도적으로 받쳐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적인 얘기는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여기 이 자리를 주최해 주신 우리 김성기 이사장님께서는 우리 도예명이 산림직 선배 공무원이십니다. 이름 그대로 먼저 선자에 길자 써서 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교사 선생님은 주 목적이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글을 잘 쓰고 이런 문학적인 소질도 당연히 학습의 연장선이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쳐다보는 눈을 마주쳤을 때 여러분들의 미래는 밝고 확실하게 제가 믿을 수 있다는 걸 느끼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공직시키기 위한 동안 살림하고 분야에 좀 동떨어진 분야에 있었습니다. 대모험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사무관 진급하고 법령이나 의회 사무처 이런 데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공항 올 때 숙소도시 공항 이거 안 오른다. 네이버 지도 펼쳐보고 공항에는 어떤 게 있나 살펴봤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을 정자구나 생활관 살림 관련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막연하게 왔습니다. 그래가 근데 지금 3주차 근무하니까 살림의 중요성이 정말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1월입니다. 걸찍기 대회 이렇게 와보고 또 살림과학교에서 와보니까 이런 분야도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아까 우리 마홍정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세상에는 다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저가 오늘 명심하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답이 없습니다. 답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는 길 아까 진학, 취업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그 중에 원하는 길을 이렇게 가시면 그리고 또 열심히 하시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밀이 없습니다. 숨기려고 숨길 것 같습니다. 요즘 언론에 지금 뉴스와 시험지 절취 사건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가장에서 자기 실력을 볼 수 있지만 언젠가는 다 들통하더라. 그 사람이 밝혀진 이유를 보니까 우연히 교무실에 들어갔는데 그 경비 시스템이 오류가 났대요. 오류가 나 그게 울리는 바람에 그 두 분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노력해야 뭐가 없습니다. 노력 안 하고 얻는 건 없습니다. 하여튼 산림과학고등학교 이 미래고 학생 인재들이 더 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봉화군에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초대해 주신 이주희 교장님, 선생님, 그리고 김성길 이사장님,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이만수 청장님, 하욱준 과장님, 그리고 제가 이름을 다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 영광이 있길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훈장말 마치겠습니다. 예솔나무 박정윤. 나무 중에 으뜸 강인하고 굳건한 소나무. 아직 애어리고 여린 작은 소나무 한 그루. 소소리 바람이 지문지문해도 바지락거리며 견디고 마른 장마에 바짝바짝 말라도 차분차분 자리에 멈다. 무서리가 이기죽거려도 새록새록 푸른빛 일렁이고 도둑눈이 몰래 찾아와 비아냥대도 푸르릉 실살스럽다. 누명 송수민. 나는 불을 부른 적이 없다. 바람이 모른 채 그 불씨를 내게 넘겼을 뿐. 이젠 까만 연기로 변해버린 내 한숨. 옷은 어느새 점점 색을 잃어가네. 불씨는 내 것이 아니었다. 단 한 번도 내 것이었던 적이 없다. 빨갛게 변한 내 모습이 누명을 썼네. 불은 누가 지폈고 나는 그저 탔을 뿐인데 나는 죄가 되었고 그렇게 난 죄를 지었다. 백합나무 되기. 오재현. 얼마 전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다. 사랑은 양방향 파동 에너지이며 이 파동들이 모여 광활한 우주를 운행하고 있다라는 주제의 기사였다. 그렇기에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사랑으로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 억압 대신 이해를, 비판보다는 수용을, 비교보다는 칭찬을, 이윤보다는 정을, 결과보다는 과정을, 그렇기에가 아닌 그럼에도라는 사랑을 통해 다정한 이들이 되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기에 나는 사랑하는 이를 꿈꾼다. 모두의 행복이 될 사랑나무를, 사랑하는 이들로 가득할 향기롭고 달콤한 백감나무를 꿈꾼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작품이 뽑혔어요. 128명이 정원이라는데 170편이 넘게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응모량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특별상을 조금 더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3회 동안 연이어서 하고 있고 1학년 학생들은 아마 참고해서 좀 들으면 내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오신 남부지방산림청장님이 오셨지만 2년 전에 산불이 났을 때 3년 전에 또 그 전에도 숲가꾸기하고 나무 심기를 문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기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그때 문인들께서 이 아름다운 청년들을 우리가 좀 바꿔드릴 게 없을까 생각한 게 저희들이 오늘 이제 이만수 청장님이 오셨는데 북부 산림청에서 준비를 해주셔서 산림청장님하고 문인들과 함께 나무 심기를 하고 거기서 문인들이 문집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학교에 드리고 독후감과 산림과 숲사랑의 주제로 시나 시문을 쓰시면은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응모를 해서 놀랐습니다. 그때 저는 학생 수가 몇백 명인 줄 알았어요. 보통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되는 학교에서 이 정도 나왔구나 했는데 전교생이 거의 다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성장하는 모습을 저희 심사위원들이 같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심사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소재를 어떻게 다뤘나 참신성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얼마큼 공감을 줄 수 있는가 그 공감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숲사랑, 녹색 정신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심사 기준으로 해서 봤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오늘 아까 낭독을 좀 해주기도 했는데요. 대상을 받은 애솔나무가 뽑힌 것은 여러분하고 비슷한 처지의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뽑았습니다. 사실 다른 작품하고 비슷비슷한 점이 있는데 미래를 향한 그 작은 소나무의 그 여린 몸짓을 우리가 좀 응원해주자라는 마음에서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북도지사상을 수상한 3학년 오지연 학생 아까 낭독을 할 때 마지막 부분만 낭독을 해줬는데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읽고 그리고 진솔하게 자신의 그 생각하고를 같이 접목을 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 나무가 상징하는 내면의 모습을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지연 학생이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학생이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립산림과학원장상을 받은 사실 김도현 학생의 숲길에서 만나는 그대를 읽은 독후감인데요. 벌목 틈새 그 미학을 보고서는 그 벌목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갖게 된 사연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은 벌목에 관한 인식을 잘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벌목에 대한 생각을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참고를 해서 내가 벌목에 대한 철학을 갖는다면은 앞으로 살림계를 진학하실 때 어떤 진로를 나아가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소재로 한 작품이어서 좀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남부지방산림청장상 수상한 이 누명이라고 하는 작품은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줄 수가 있었고요. 아마 문학께서 저도 인문학 강의를 할 때는 이 작품을 소재로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유적 표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김정현 학생의 공업을 주제로 하는 것도 인생을 같이 접목시킨다라는 것이 고등학교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았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사색할 줄 아는 그런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장려상을 받은 3학년 김민지 학생의 시읒 이응은 독특합니다. 사실 이 학생 아마 작년인가 특별상을 아마 받았을걸요. 그때도 아마 그 초성으로 했는데 초성을 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초성을 사용했을 때는 사람들이 금세 알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치읓, 시읒, 이응을 이 시를 읽기 전에 많이 유추할 정도로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에서 이거는 그 목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을 좀 심어분할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창의력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2학년 권나은 학생, 오재은 학생의 작품도 숲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숲이 지닌 그 사상을 자신의 내면으로 녹여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두 학생은 숲을 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섬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반 3문을 쓴 1학년 이혜나 학생의 단풍, 그들은 사랑한다라는 것도 계절의 숲의 변화, 그다음에 산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자신의 정서하고 잘 결부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독후감을 쓴 숲길에서 만나는 그대를 읽은 학생인데요. 이주연 학생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켜가는 과정하고 단풍하고를 잘 접목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독후감뿐만 아니라 글을 쓰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주기도 하고요. 본인 스스로도 아마 치유가 된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글은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자신도 치유가 되고요. 누구에게 위로를 주고 또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작품을 앞으로 쓸 때 이거는 나만의 그 위로가 아니라 누구한테도 공감을 주고 치유가 되는 글이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셔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AI를 많이들 사용하시죠. 아마 점점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서 특히 독후감을 쓰는 학생들이 AI를 많이 이용합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AI를 사용할 때 한 가지 제가 조언을 하자면 책을 쓸 때에는 책을 읽고 AI를 쓰십시오. 그러면은 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책을 읽지 않고 AI를 먼저 돌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책 제목하고 저자, 그 다음에 책 사이에 나오는 구절이 다 달리 나옵니다. 왜냐하면 AI가 갖고 있는 정보는 여러 가지를 접목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것만 넣으면은 그게 정말인 줄 알고 막 내뱉어요. 그거를 책을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게 되면은 저희 작가들은 압니다. 이건 저자하고 그다음에 책명하고 그다음에 그 글귀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고 AI를 돌리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좋은 소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를 쓸 때 AI를 돌리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요. 그럴싸한 말만 골라서 쓰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진솔하지 않기 때문에 와닿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작품이 좀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진솔하게 표현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를 돌릴 때는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좀 쓰면서 AI를 이용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언어를 거기서 얻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그런 학생이 되시면은 나중에 사회에 진출해서도 보고문을 쓸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첨단 과학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해서 이 글짓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고를 늘리고 생각을 정리한다면 실력이 훨씬 더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듯하게 잘 자랄 미래목입니다. 힘을 내시고요.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립과학고등학교 3학년 박정윤. 귀하는 제3회 미래목 청소년 글짓기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산림청장 임상섭 대도. 한국사립과학고등학교 3학년 오재현. 위 학생은 한국사립문학회 제3회 미래목 청소년 글짓기 공모전에서 숲사랑, 녹색문학 정신을 글로 잘 표현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도. 상장 제21호 최우수상 한국사립과학고등학교 2학년 김동현. 귀하는 한국사립문학회 제3회 미래목 청소년 글짓기 공모전에서 숲사랑, 녹색문학 정신을 글로 잘 표현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국립사립과학원장 김용관 대도.
상장 제104호 우수상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3학년 김종현. 위 학생은 한국산림문학회가 주최한 제3회 미래목 청소년 글짓기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7월 17일 봉화군수 박현국 대도. 2887호 우수상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3학년 송수민. 귀하는 한국산림문학회 제3회 미래목 청소년 글짓기 공모전에서 숲사랑, 녹색문학 정신을 글로 잘 표현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7월 1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임하수. 김민재 앞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오세요. 예. 상장 제11호 장려상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3학년 김민재. 귀하는 한국산림문학회 제3회 미래목 청소년 글짓기 공모전에서 숲사랑, 녹색문학 정신을 글로 잘 표현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학회 이사장 김선길. 오재현 앞으로. 상장 제12호 장려상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2학년 오재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나연 앞으로. 상장 제13호 장려상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2학년 권나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앞으로. 상장 제14호 장려상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1학년 이혜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주현 앞으로. 상장 제15호 장려상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1학년 이주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사장님을 준비. 자, 이쪽으로 보고 쓰세요. 예, 예. 모두. 예, 예. 이사장님 가운데 쓰시고. 가운데 쓰시고. 예. 예. 됐습니다. 자, 야, 조금 밀착해요. 옆으로. 더 붙어. 미안하지만 잠시만 상품 밑에 내려놓고 탕장을 이렇게 예. 그래. 예. 꽃다발도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꽃다발 들어. 꽃다발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꽃다발 들고. 예. 상품권은 옆으로 하면 돼요. 가 3편에서 4편씩 내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제가 여행 에세이를 준비하신 또 수필가가 보내주신 책을 한 번씩 선물로 드리려고 불렀습니다.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작품으로 또 답을 또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념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약간 밀착. 안은 뭐 있어요? 오늘. 예. 예, 다들 따로 상장 내용이 없어서 이거 상장하기라서. 삼색 조명과 이 색칠 위에 서 있어 괴롭히지 마.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